안녕하세요. 라디오 금천 허은숙입니다. 서울 도심지를 조금만 벗어나면 노랗게 빨갛게 익은 가을 열매들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풍경들을 바라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가을이란 계절은 참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난히 더 유년의 뜰이 그리워지는 이 계절. 논뚝길 노랗게 익은 벼 사이로 메뚜기 뛰어놀고 마을 어귀 한두 그루씩은 꼭 있는 감나무에선 주렁주렁 감도 익어갈 테고요. 콩꼬투리에선 금방이라도 콩알들이 툭툭 찡겨져 나올 것만 같은 콩밭도 눈에 선합니다. 이런 고향 들녘 많이 그립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비록 낡고 허름하지만 고향집 언덕과 좁은 골목을 거니는 듯한 홍제동 개미마을을 찾았습니다. 언덕 위의 하얀 집 연주곡 들으며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홍제동 개미마을로 함께 떠나볼까요? 홍제동 개미마을을 가기 위해 지하철 2번을 갈아타고 홍제역 1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정류장으로 향한다. 이곳에서 7번 마을버스를 타고 종점에서 하차하면 인왕산 둘레길 시작이자 회차 지점인 개미마을 꼭대기다. 인왕산 중턱까지 자리한 마을.
가장 끝 지점인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탐방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아 종점에서 내리기로 한다. 평일이라 그런지 마을버스는 비교적 한산하다. 인왕중학교를 지나자 바로 이어지는 오르막부터가 개미마을 초입이다. 마을버스는 굳이 속도를 낼 필요 없는 듯 느릿느릿 언덕배기를 오른다. 그런데 정류장도 아닌데 버스가 잠시 멈춰 선다. 곧이어 운전석 창문이 열리고 창밖에 동네 어르신 한 분이 기사분께 음료를 건네는 것이 아닌가? 두 분은 아무런 대화도 없다. 그저 눈짓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오르막을 오르던 버스가 또 멈추어 선다. 이번에도 역시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이번에는 간식이 들어있는 듯 까만 봉지를 건넨다. 흔한 일인 듯 무척이나 자연스럽다. 그동안 많은 마을버스를 타고 다녔지만 이러한 모습을 처음 본 나는 그 정겨운 모습들이 어찌나 미소 짓게 만들던지 오랜 세월 도시에 살며 도저히 믿기지 않은 광경에 반해버린 나는 그래 여긴 빌딩 숲이나 콘크리트 도심이 아닌 산자락 아래 개미마을이지? 개미마을에 대한 나의 첫 이미지는 그랬다.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따스한 정을 말없이 주는 그런 동네라고. 홍제동 개미마을은 한국 전쟁 후 사람들의 피난촌이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이 야산에 천막을 치고 살기 시작했으며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한 젊은이들도 숨어들었다. 그 풍경이 인디언 부락 같았는지 처음엔 인디언 초원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이후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라고 해서 개미마을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개미마을은 30여 년간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낡은 주택이 많았고 길도 불편해 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마을의 모습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고 그 방법 중 하나가 벽화였다. 지금은 관리가 되지 않고 대부분 칠이 벗겨졌지만 한때는 이 벽화를 보기 위해 사진작가들과 레트로 감성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마을 풍경을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들었다. 비록 가진 것 없고 남루하지만 벽화가 입혀지며 새롭게 태어났을 당시 마을을 떠올려 보니 참 예쁘고 정겨웠을 것 같다. 지금도 여전히 그 모습이 남아있어 그나마 마을에 대한 아련한 추억과 감성이 느껴진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항상 조심스러운데 이날도 역시나 조심조심 사진을 담고 있으니 예전 벽화 추진위원이라던 마을 어르신이 지나가며 한 말씀 하신다. 벽화로 인해 방문객이 많이 찼다 보니 이젠 귀찮아서 그대로 방치를 한다고. 조금은 씁쓸했지만 이곳에 사는 주민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겠다 싶었다. 이곳이 유명하게 된 데는 또 하나 6살 지능을 가진 아빠와 어른스런 딸 예승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7번 방의 선물 촬영지가 되면서 더욱 알려지게 됐다. 개미마을에서는 서울 시내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까이 판잣집과 먼 발치의 고층 아파트가 대비를 이루는 모습이 참 아이러니하다. 멀리 북한산 자락도 눈앞에 시원스레 펼쳐진다. 가난한 동네지만 입구에 자리하고 있는 인왕중학교, 그리고 대로변을 따라 조금만 내려가면 유진상가와 인왕시장이 자리하고 있다.
서울 도심지에 이런 전망 좋고 공기 좋은 동네가 또 어디 있겠나 싶다. 동네 구석구석 살펴보기로 하고 다시 산비탈을 오르듯 좁은 계단을 따라 골목으로 들어선다. 지대가 높아 대부분 계단으로 이루어진 곳이 많다. 집과 집 사이 공터가 있는 곳은 대부분 텃밭이다. 장독대 옆 돌담엔 코스모스가 무더기로 피어있고 낮은 지붕엔 호박이 누렇게 익어가고 있다. 누군가의 채취가 사라진 빈집 마당엔 무성하게 꽃들이 피고 지기를 반복하며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의욕도 상실한 채 폐허가 되었다. 언제 재개발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문득 이곳에 빈집 하나 살 수만 있다면 한 채 사들여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다. 마당이 있고 마루가 있고 텃밭이 있는 집. 조금 불편하면 어떤가? 인왕산 자락 서울 한복판에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황홀할까? 내려오는 길은 자박자박 지하철역까지 걷기로 한다. 한참을 걷다 보니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풍경들이 더 구체적으로 다가온다. 오래된 건물과 간판들, 그리고 동네 목욕탕도 지나고 유진상가 하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상가 앞도 지난다. 상가는 과일 도매상으로 변했는지 싱싱한 과일들로 즐비하다. 맞은편 인왕시장도 들어가 본다. 역사와 전통이 있어서인지 예전 그대로 시골 장터 같은 모습이다. 홍제동 개미마을은 수십 년간 개발이 추진됐지만 몇 번이나 난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이유는 전체 건물 134동 가운데 133개 동이 무허가인 반면 소유주는 무려 367명에 달하는 등 지분 구조가 복잡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종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민간 개발로는 수익이 나지 않아 개발이 더디다고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정 넘치는 마을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번듯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생활이야 편리하겠지만 사람 사이 정마저 사라지는 건 아닌지 한편으론 개미마을을 좀 더 수리 보완해서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금천 허은숙의 골목 이야기 진행의 허은숙, 기술의 김진숙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Cherokee